여기 폭로 전문 탐사 기자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현지의 사업은 당연히 실패할 거라 믿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틀리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아마 그래서 탐사 기자가 됐나 봐요. 이미 제가 믿고 있던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제 이름은 토마스 밀러, 47살이었고 외국 원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 실패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요. 그날 아침 뉴욕에 있는 제 사무실은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햇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가 춤추고 있었죠. 넥타이를 바로 잡고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방금 다음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냈는데요. 케냐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농업 프로젝트 코피아였습니다. 또 이런 거냐? 저는 혼잣말을 하며 어두운 갈색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있었어요. 이미 다 봐왔거든요.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들어와서 큰 약속을 하고 홍보 자료용 사진을 찍고 실질적인 변화 없이 떠나버리는 것들을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읽으면서 제 날카로운 파란 눈은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감자 농사 기술 향상에 관한 거였죠. 이미 저는 뭘 발견할지 알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낭비된 돈과 실망한 농부들이겠죠. 제 벽에는 이전 조사에서 받은 상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외국 원조의 실패를 폭로하면서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냉정한 진실을 말하는 저를 존경했죠. 편집장인 사라가 제 문간에 나타났어요. 케냐 임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문틀에 기대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탁 닫았어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될 거야. 이런 한국 프로젝트들은 그저 좋아 보이고 단기 성과를 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사라는 눈썹을 찍혀 올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토마스.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찾아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접근 방식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까다로운 질문을 할 거예요. 표면 너머를 볼 거고요. 진짜 이야기를 찾아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체계적으로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노트북, 펜,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깔끔한 단추 셔츠 몇 벌이요. 임무 수행 중에는 항상 정장을 입었어요. 거리감과 권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무엇보다 분석과 논리적 사고를 중요시했어요. 감정은 그저 진실을 찾는 데 방해가 될 뿐이었죠. 나이로비로 가는 비행기는 길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제가 이전에 조사했던 실패한 농업 프로젝트들에 대한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죠. 수단에서는 비싼 장비가 녹슬어 가고 있었는데 현지 농부들에게 사용법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잘못된 작물을 잘못된 토양에 심었고요. 저는 이 한국 감자 프로젝트도 제 실패 사례 모음집에 딱 맞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나이로비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열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낯선 향기를 품고 있었죠. 향신료, 배기가스, 먼지의 냄새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밀러 씨, 케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체류 기간 동안 당신의 가이드가 될 사람이죠. 알렉산더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존재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트럭으로 걸어갔죠. 여행으로 피곤하시겠어요. 알렉산더가 제 가방을 치며 말하고 있었어요. 코피아 프로젝트가 있는 중앙 고원지대까지 4시간 운전해야 해요. 원하시면 쉬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줘요. 알렉산더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오신 이후로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좋은 변화들이죠.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를 믿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그런 주장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매우 달랐거든요. 나이로비에서 벗어나면서 풍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었어요. 건조한 땅, 다양한 재료로 만든 단순한 집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이 지역은 항상 안정적인 식량 생산의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알렉산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토양은 좋지만 강우량이 예측하기 어려워요. 한국 프로젝트에서는 물이 덜 필요한 새로운 감자 재배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관찰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도로는 수리가 필요했고 지나가는 집들 중 많은 곳이 가난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지나가는 우리 트럭에 손을 흔들고 있었죠. 내일 서진호 씨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알렉산더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농부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 농업 전문가예요. 그는 우리 기후에서 잘 자라는 감자 품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기대되네요. 저는 말했지만 사실은 이미 제가 믿고 있는 것을 드러낼 질문들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외국이 실질적인 장기적 혜택 없이 자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원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트럭이 거친 도로를 따라 흔들리는 동안 저는 고원지대 위로 지기 시작하는 태양을 보고 있었어요. 풍경은 아름다웠고 낮이 저녁으로 바뀌면서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스스로도 모르게 작은 감정이 일었어요. 아마도 코피아 센터에서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한 호기심이었을까요? 하지만 빠르게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저는 일몰이나 친절한 가이드에 감명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 한국 감자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러 왔죠. 그리고 그 진실이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외국 원조는 거의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둠이 내리면서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마을들과 흩어진 집들이 풍경 위에 별자리를 만들고 있었죠. 내일 저는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내일 저는 이미 쓸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야기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또 다른 실패한 외국 원조에 대한 폭로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간단하지만 깨끗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공기는 어제의 더위에 비해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알렉산더는 이미 따뜻한 커피가 든 보온병과 친근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는 고마웠지만 저는 여전히 제 표정을 진지하게 유지했어요. 친구를 사귀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왔으니까요. 코피아 센터는 여기서 20분 거리예요. 알렉산더가 트럭에 타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운전하는 동안 저는 풍경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 더 푸른 들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곧 언덕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건강한 식물들의 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저를 조금 놀라게 했어요. 저는 고전하는 작물과 열악한 농업 조건을 볼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코피아 센터가 저 앞에 나타났어요. 실험 농장으로 둘러싸인 단순한 건물들의 모음이었죠. 화려하거나 낭비적인 것은 없었어요. 이전에 제가 봤던 다른 외국 원조 프로젝트들과는 달랐죠. 알렉산더가 트럭을 주차하고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준비한 채 내렸어요. 한국인 남자가 메인 건물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목적과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야외 작업으로 인해 거칠어 보였고 옷은 실용적이었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종류의 옷이었죠. 밀러 씨,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서진호입니다.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예요. 코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그의 눈은 제 눈을 직접 마주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저를 감동시키거나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보통 프로젝트 리더들은 즉시 자신들의 성공 이야기를 팔려고 하거든요. 우리 일을 바로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먼저 쉬시겠어요? 그가 물었어요. 모든 것을 보고 싶어요. 저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강조를 두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가 조심스럽게 연출된 투어에 속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진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감자밥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함께 제가 도로에서 봤던 큰 들판을 향해 걸어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감자 식물들이 비정상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있었어요. 농부들이 줄 사이를 움직이며 식물을 확인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보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감자 품종을 케냐 기후에 적응시키기 위해 현지 농부들과 함께 일해왔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진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던 품종들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강우 패턴으로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전통적인 감자와 새로운 품종이 나란히 자라고 있는 비교 구역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차이는 제 훈련되지 않은 눈에도 분명했어요. 새로운 식물들은 더 강해 보였고 아래에서 자라는 감자가 더 많았어요. 수확량이 60% 이상 증가했어요. 진호는 사실적으로 말하며 현지 농부들이 기록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과장이나 불일치를 찾아 이 기록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데이터는 견고해 보였어요. 더 많은 감자를 재배하는 것은 해결책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호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저장 시스템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었죠. 그는 저를 농부들이 조심스럽게 감자를 분류하고 있는 단순하지만 영리한 저장 시설로 안내했어요. 저는 건물이 고장날 수 있는 비싼 장비 대신 자연적인 냉각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는 흥미로웠어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았거든요. 키가 크고 근육질의 케냐 남자가 얼굴 전체를 밝히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수년간 땅을 일해온 사람의 강한 손과 풍화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이분은 리처드 바스예요. 진호가 소개했어요. 우리 지역 협동조합을 이끌고 계세요. 리처드의 열정은 그가 저장시설 주변을 안내하는 동안 분명했어요. 한국식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거의 3분의 1의 수확물이 부패로 손실됐어요. 그는 감자를 집어 잘라 품질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5% 미만만 잃어요. 제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있고 시장에 팔려 분도 있어요. 저는 사진을 찍고 자세한 메모를 작성했지만 더 어려운 질문도 계속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쌌는지, 누가 실제로 혜택을 받는지, 한국 팀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각 답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프로젝트의 더 깊은 면을 드러냈어요. 계획에는 모든 지식과 책임을 리처드와 같은 현지 농부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어요. 사용되는 기술들은 비싼 부품이나 외국 전문가 없이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와 메모와 사진을 검토하면서 저는 이상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프로젝트가 제가 미리 생각했던 이야기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고 접근 방식도 제가 폭로했던 다른 실패한 프로젝트들과 달랐어요. 아마 그들이 성공 사례만 보여주고 문제는 숨기고 있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진호는 쇼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은 예상치 못한 도전을 가져왔어요. 어두운 구름이 지평선 위에 모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비구름이 아니었어요. 알렉산더는 거의 2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농부들은 작물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건 흥미로울 거야. 저는 생각했어요. 위기는 진실을 드러내지. 한국 프로젝트가 보이는 것처럼 견고하다면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저는 진호가 빠르게 긴급 회의를 조직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지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팀은 태양광 지하수 펌프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공포는 없었고 그저 체계적인 문제 해결만 있었죠. 이게 정말 작동할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물었어요. 진호는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작동해야만 해요. 우리는 메루의 건기 패턴에 맞춰 이 백업 계획을 설계했어요. 기술은 비싼 외부 도움 없이도 현지에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순해요. 하루 종일 저는 리처드가 동료 농부들을 모으고 펌프 설치팀을 조직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농부들 스스로가 문제의 주인의식을 갖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외국인들이 나라와 구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지 농부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한국 팀과 동등하게 함께 일하고 있었죠. 알렉산더가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챘어요. 오세요. 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보셔야 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는 저를 지역 초등학교로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작은 정원 구역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감자 식물을 보여주며 얼굴을 밝게 빛내고 농사에 대해 배운 것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죠.
밝은 눈과 자신감 있는 미소를 가진 작은 소녀가 자신의 정원 구역을 가리켰어요. 저는 농업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그녀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말했어요. 서 선생님은 제가 식물을 이해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의 냉소적으로 자동적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자신감과 희망에 대한 무언가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그들의 정원의 사진을 찍으며 갑자기 이 이미지들이 제가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산더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단지 감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밀러 씨.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거예요.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농부들이 있는 들판을 바라보며 저는 제 확신의 첫 번째 심각한 균열을 느꼈어요. 제 앞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실패와 일치하지 않고 있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이 지나고 하늘에서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뭄은 점점 심해졌죠. 저는 매일 아침 구름을 보기 위해 맑은 파란 하늘을 바라봤지만 구름은 없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건강해 보였던 들판들이 이제 고통받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푸르렀던 식물들이 쉴 새 없는 태양 아래에서 시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건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제 기회였어요. 제 경험상 이때가 외국 원조 프로젝트들이 보통 무너지는 시점이었거든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외국 전문가들은 종종 포기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냥 떠나버리곤 했어요. 저는 이 실패를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대신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됐어요. 진호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는 매일 밤 몇 시간만 자고 대부분의 시간을 농부들과 함께 들판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더러웠고 얼굴은 햇볕에 탔으며 옷은 먼지투성이었어요. 그는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케냐 농부들과 나란히 일하며 그들이 겪는 같은 열기와 피로를 함께 느끼고 있었죠. 리처드는 놀라운 솜씨로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있었어요. 물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을 위해 팀을 만들었죠. 어떤 사람들은 파이프를 위한 도랑을 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펌프에 전력을 공급할 태양 전지판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학교의 나이 많은 아이들은 가장 취약한 식물들의 물을 나르는 것을 도우며 분주했죠. 심지어 저도 가끔 노트북을 내려놓고 도랑을 파거나 장비를 옮기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고 있었어요. 진호가 와서 제 옆에 앉았는데 더러운 천으로 얼굴에 땀을 닦고 있었죠.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왜 아직 여기 계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대부분의 외국 원조 활동가들은 이쯤 되면 대피를 요청했을 텐데요. 날씨 탓을 하고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겠죠. 진호는 대답하기 전에 물을 길게 마셨어요.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의 원조가 아닙니다, 밀러 씨. 우리는 지식을 전수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큰 도전에서 우리가 떠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까요? 그의 말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문제의 첫 징후에 전문가들이 도망치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봐왔거든요. 하지만 진호와 그의 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단지 프로젝트를 실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이 와도 그것이 작동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여기 있었던 거죠. 진짜 위기는 사흘 후에 찾아왔어요. 물 펌프 시스템의 주요 부품 중 하나가 고장 났어요. 태양 전지판을 물 펌프에 연결하는 중요한 부품이었죠. 그것 없이는 전체 시스템이 쓸모없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진호가 고장난 부품을 살펴보는 동안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죠. 제가 반쯤 예상했던 실패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며 프로젝트의 종말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리처드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앞으로 나섰죠.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가 진호에게 고장난 부품의 수정된 버전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마을 작업장에서 만들었어요. 한국 디자인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결합했죠.
저는 진호가 그 부품을 살펴보는 동안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시험하고 손 안에서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진정한 존중의 눈빛으로 리처드를 바라봤어요. 이게 원래보다 더 잘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진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저를 정말 놀라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리처드가 수리 작업을 이끌도록 손짓했죠. 군중은 리처드와 다른 2명의 현지 농부들이 수정된 부품을 설치하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완료했을 때 모두가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죠.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낮은 웅웅 소리와 함께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파이프를 통해 목마른 들판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죠.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고 있었고 여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남자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진호와 리처드 사이의 오간 눈빛이었어요. 어떤 인터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상호 존중과 파트너십의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제 방 밖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 메모와 사진들을 펼쳐놓고 제가 모은 것들을 정말로 살펴보기 시작했죠. 제가 여기서 찾은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케냐에 왔을 때 제가 무엇을 볼지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외부인들이 현지 필요를 이해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또 다른 실패한 외국 원조 프로젝트를요. 저는 해결책이 아닌 의존성을 만드는 한국 원조 노력에 대한 폭로 기사를 쓸 것이라고 예상하며 왔었죠. 대신 저는 파트너십 위에 세워진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그저 시혜를 베풀거나 임시 해결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현지 조건에 맞게 조정하고 처음부터 자신들의 출발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나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가뭄은 프로젝트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오히려 그 진정한 강점을 드러냈죠. 위기 속에서 현지 농부들은 외국인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배운 것을 활용해 자신들의 해결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작성한 원래 메모들을 바라봤어요. 냉소주의와 미리 정해진 결론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외국 원조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든 프로젝트들이 같은 방식으로 실패한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그리고 기자에게 이야기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고도 귀중한 경험이에요.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신감에 도전하고 내가 내린 다른 결론들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귀중한 이유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가치 있는 진실을 말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메모를 모으고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쓸 기사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임을 알았어요. 편집장은 놀랄 수도 있겠죠.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정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발견한 대로 이야기를 전할 책임이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아직 오고 있었어요. 작물들이 새로운 물 시스템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국 전문가들과 케냐 농부들 간의 파트너십이 계속 성장할까요? 프로젝트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현지 농업 지식을 창출하는 목표를 달성할까요? 저는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위기 이후에 몇 주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제 주변의 풍경과 제 마음속의 풍경 모두요. 천천히 들판은 회복되고 있었어요. 시들어가던 감자 식물들이 다시 똑바로 서게 되었고 잎은 건강한 녹색을 띠고 있었죠. 첫 번째 작은 수확이 시작되었고 저는 농부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품종이 생산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감자를 캐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큰 수확은 제가 모은 진실이었어요. 매일 저는 제 원래 믿음들과 모순되는 관찰들로 노트북을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려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진들을 찍었죠. 배운 것들 덕분에 삶이 정말로 나아진 농부들의 인터뷰를 녹음했고요. 어느 저녁 리처드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의 집은 단순하지만
편안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죠. 그의 아내는 그들 밭에서 나온 감자로 맛있는 스튜를 요리했어요. 그들의 아이들은 저에게 학교 교과서를 보여주며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코피아 프로젝트 전에는 리처드가 우리가 먹는 동안 설명했어요.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있었어요. 나쁜 날씨나 식물 질병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 나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돈보다 더 가치가 있죠. 그때 저는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자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죠. 빼앗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의 전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저에게 프로젝트의 전환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한국팀에서 현지 리더십으로 책임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정확히 매핑하는 상세하고 사려 깊은 계획이었죠. 다음 달에 저는 오직 자문 역할로만 물러납니다. 그는 벽에 있는 타임라인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센터는 메루 농업혁신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리처드 같은 현지 농부들에 의해 완전히 관리될 거예요. 완전히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전히 계획의 약점을 시험하며 물었어요. 진호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전체 목표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해지는 것이요. 여기 보세요. 그는 외국 지원 없이도 계속될 수 있도록 설계된 훈련 프로그램, 장비 유지 관리 일정, 마케팅 계획의 기록을 가리켰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농부들이 증가된 감자 수확물을 어떻게 가장 잘 판매할지 논의하는 협동조합 회의에 참석했어요. 일부는 지역시장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더 큰 도시에 도달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은 때때로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토론은 존중적이고 생산적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진호가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만 말하며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그들의 회의였지 그의 회의가 아니었어요. 케냐에서의 마지막 날, 알렉산더는 저를 우리가 이전에 방문했던 학교 정원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아이들의 감자 식물들은 최근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농업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작은 소녀가 달려와서 그녀의 식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주었죠. 식물들이 목말라 했지만 우리가 그들을 구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 선생님이 우리 정원을 위한 작은 물 절약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알렉산더는 제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정돈된 식물주를 살펴보는 동안 제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다르게 보고 계시네요. 그가 조용히 관찰했어요. 저는 부정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질문 대신 답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도착하기도 전에 무엇을 발견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저녁, 진호와 리처드는 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선물했어요. 그 안에는 코피아 센터에서 개발된 감자 씨앗들이 들어 있었어요. 케냐 조건에 맞게 특별히 육종된 품종이었죠. 뉴욕 창가에 놓으세요. 리처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성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실 수 있도록요. 그날 밤 제 장비를 포장하면서 저는 제 원래 메모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첫날 썼던 냉소적인 관찰들이요. 저는 거의 제 오만함에 부끄러워 노트북에서 그것들을 찢어버릴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의 확신에 의해 눈이 멀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억으로 그것들을 간직했어요. 나이로비로 돌아가는 여정은 조용했어요. 알렉산더는 꾸준히 운전하며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건조하고 희망 없어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저에게 다르게 보였어요. 가능성과 회복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에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의 감자혁명 아프리카의 희망심기. 제가 목격한 것을 설명하면서 단어들이 쉽게 흐르고 있었어요. 실패의 폭로가 아니라 혁신과 파트너십의 연대기였죠. 저는 진호의 헌신, 리처드의 리더십, 그리고 한국 농업 전문성이 케냐 조건에 강요되기보다는 적응된 방식에 대해 썼어요. 뉴욕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 편집장 사라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한 채로 초안을 읽었어요. 이건 내가 너에게서 기대했던 것이 아니야, 토마스.
그녀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스캔들은 어디 있어? 낭비? 실패? 없어.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적어도 내가 찾으려 했던 종류는 아니야. 때로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기자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일 수도 있어. 발행된 기사는 제가 이전에 썼던 어떤 조사보다 더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전 세계의 농업 프로그램들이 코피아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진호는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에서 배우러 오면서 센터 방문자 수가 3배가 되었다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 가장 큰 보상은 3개월 후에 왔어요. 리처드는 센터의 농업 훈련 프로그램의 첫 졸업식 사진을 보냈어요. 20명의 젊은 케냐인들이 고급 감자 농사 기술 자격증을 받았죠. 리처드는 그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는데 이제 센터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배경에서 저는 진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중심 무대에 있지는 않았죠. 사진과 함께 짧은 메모가 왔어요. 이제 씨앗들이 모든 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인쇄해서 사무실 벽에 붙였어요. 제 창가에 있는 작은 화분 옆에요. 그 화분에서는 그들이 저에게 준 씨앗들로부터 감자 식물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는 둘 다 바라봐요. 가장 중요한 성장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이죠. 심지어 냉소적인 기자의 마음속에서도요. 케냐에서 발견한 이야기는 제가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나았어요. 더 복잡하고 더 희망적이고 더 진실했죠. 저는 외국 원조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잘못된 점을 폭로하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대신 저는 그것이 어떻게 올바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발견했어요.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기대했어요. 대신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들을 바꿀 용기를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토마스 밀러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방랑자 튜브 은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